발표를 하게 된 김태성입니다.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 때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책을 이제 축제의 비밀 보는데 너무 비슷한 내용이 앞에 있는 거여서 이게 다 이게 요즘 그냥 커먼 센스인가? 막 이러고 이게 보다가 똑같더라고요. 그 교수님이 앞에 일장을 쓰셨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또 지난주 엊그제 베이징에서 그 약간 뭐 비즈니스 트립 같은 거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책에서 읽은 내용이랑 되게 뭔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부분 지난번 거 앞에 조금 있고 또 뒤에 이번에 제가 중국 가서 느꼈던 또 책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사실 저는 앞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그런 제조업 쪽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장비 산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B2C 쪽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고객 바로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. 근데 이제 그런 사업에서도 사실 좀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중국한테 한국이. 그래서 그런 측면이 왜 그런 게 발생했을까. 근데 문득 책을 읽고 뭐 이번에 뭐 출장 겸 가서 보다가 좀 느낀 게 있어서 공유드리게 됐습니다. 이제 패권의 비밀은 축척에 있다라고 했는데요.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던 궁금증인데 이제 저번에 한번 발표했던 내용입니다. 앞에 이게 예전부터 이제 금융회사들이 왜 순위가 낮을까에 대해서 옛날 궁금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자본주의 꽃인데 사실은 제조업 쪽이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서비스업 쪽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크잖아요.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옛날에 잠깐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문득 그 가장 핀테크로도 발전한 국가 중에 하나인 영국을 생각하게 됐어요. 영국이 굉장히 핀테크가 많이 발달을 했는데 실제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영국이 되게 무너지고 있다,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, 뭐 등등 GDP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. 그래서 이제 그때도 당시 영국 산업장관이 진짜 공학에 필요한 경제가 필요하다. 금융공학을 좀 줄이고 진짜 산업에 발전시킬 수 있는 공학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 책에서도 그랬고 또 이번에 읽었던 책도 사실 제조업에 대한 핵심 영역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.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산업적 제조업이 더 좋겠구나. 그 상업적 금융업보다는. 근데 그 제조업 비중을 보니까 한국이 압도적으로 너무 높은 거예요. 실제로 이미 너무나 많은 제조업의 비중이 한국에 있는데 밀리고 있다는 의미죠. 그래서 핵심은 산업국가는 단순히 제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뛰어난 확대 재생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확대 재생산의 구조가 무슨 말이냐면은,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커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기술 발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그 스노우볼을 키울 수 있도록 기술이 축적되고 발전돼야 된다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했었던 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그러한 걸 되게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월마트도 규모는 컸지만 거기서 혁신성을 많이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존한테 밀렸던 거고 또 이번에 이제 요즘은 좀 이슈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투자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핵심은 약간 어떻게 하면은 이 규모를 키워서 여기서 발생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. 사실 이게 한번 구축되고 나면은 그 차후에 들어오는 경쟁자들이 따라잡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거기서 수집된 데이터 그리고 그를 통한 서비스 개선 이게 되게 강력하게 돌아가야 궁극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기업, 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제 여기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 입장에서는. 왜냐면은 뭐 제가 엄청난 그 거대한 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래도 B2C 영역만 하고 있으니까 책을 읽으면서도 이건 뭐 제조업들이 읽어야 될 책 아닌가. 물론 이제 영감은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크게 와닿는 책인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마 읽으시면 또 그런 식의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국에 갔다가 좀 당황하게 됐던 게 이게 이제 하이디라오라는 그 허거집을 갔는데 허거집이 시가총액이 25조인 거예요. 그래서 이 현차만 한 거예요. 시가총액이.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? 허거집이 어떻게 현차와 같은 거대한 기반 산업과 물론 시장이 크지만 중국 시장이 크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고밸류 아닌가? 실제로 뭐 제가 봐도 좀 고밸류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득 중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뭔가 이제 우리 제조업이 굉장히 강력하다 중국이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중국에 있는
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진화되고 있는 걸 잘 잊었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기사로 많이 봤지만 이거 놀랬던 거.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바로 밑에 이제 추격해 오는 텐센트나 알리바바도 있고,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유니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뭐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 혹은 단순히 뭐 GDP가 높아서 이런 게 발생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더 구조적으로 강력한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이제 이번에 읽었던 축척의 시간에는 이런 기업들이 나오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제조업 쪽에 있는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, 제조업 말고도 다른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국의 혁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갔던 데가 사실 여기였는데,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허거집이었어요. 그래서 허거집이 이제 스마트 스마트 로봇 허거집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로봇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. 막, 뭐 비켜주세요 막 이러고 있고, 막 그리고 막 또 이거 약간 좀 쇼잉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로봇들이 이렇게 계속 신선 식품을 꺼내서 다 NFC가 달려 있대요. 그래서 뭐 바로바로 트래킹 되고. 근데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 회사가 마케팅용으로 하나 보다,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, 여기 이제 소개해 주시는 그 담당자 분께서 자기들은 허거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IT 기반 음식 산업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냥 얘기했으면은 또 뭐 그런갑다고 지나갔을 텐데, 문득 여기서 뭐가 느껴졌냐면은 실제로 로봇으로 막 식당을 하겠다는 업체들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, 과거에도. 실제로 어떤 것 중에 제가 이거 뒤에 넣어놨어요. 이거 왼쪽은 이제 MIT 공대생들이 만든 무슨 뭐 로봇 식당. 이것도 이제 우측에도 이제 한국에 있는 저번에 저희 한번 번개 때 갔었는데 로봇으로 그 커피 따르는 그거였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사실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어요. 그냥 뭐 미래의 뭐겠지 정도였는데,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이번에 가서 깨달았던 게, 먼저 기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매장에 이거 한번 적용시켜 볼까의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은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IT 공대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그 식당에 적용시켜 보는 거 어때?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코딩해서 커피 따라보는 거 어때?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하이디라오에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, 하이디라오 이미 10년 넘게 이 업을 했던 거거든요. 식품업을 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식품업을 하니까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.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.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술을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기술을 만들고 어디 이제 뭐 어디 랩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한번 약간 쇼맨십은 아니죠. 어쨌든 뭐 이렇게 쇼윈도 형태로 이렇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산업을 하면서 겪었던 페인 포인트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을 진보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, 이게 전사적으로 기업 회사 중국 업체들한테 다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이번에도 저도 가서 뭐 QR 코드 맨날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뭐 이걸로 주문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다 축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실은 이게 어디에 쓰일지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축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중국 기업들도 그냥 일단 편하게 하니까 뭐 이거 하나 하는데, 이게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니까 발전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음식만 주문하다가 좀 나가니까 뭐 여기서 이제 뭐 맛이나 그런 거 커스텀할 수 있게 해주고,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주 오는 거에 맞춰서 AI로 추천도 해주고, 이게 변화된 과정 자체가 애초에 어떤 산업을 하든 데이터를 축적시키려는 게 깔려 있더라고요. 어떤 걸 하더라도.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에 쓰이지 않더라도 이걸 축적시킨 다음에 여기서 발생된 데이터로 변화를 하고,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하이디라고랑 비슷한 또 다른 체인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, 그 앱이 또 계속 바뀌더라고요. 저희가 간 일주일 사이에도 바뀌었던 게, 이제 원래는 무슨 뭐 컨텐츠 보이는 탭이 있었거든요. 사람들한테 이제 밥 먹으면서 뭐 컨텐츠 보라고. 근데 그게 아예 사라졌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했을 것 같아요. 이건 우리 지금 회사한테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. 근데 이거를 대부분은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으면 리더의 감으로 혹은 그냥 뭐 매출 지표로 그냥 빼버린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거를 다 트래킹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술을 발전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우측 하단 보면은 또 이거 얼굴로 결제하는 것까지 나왔더라고요. 이건 이제 물론 이게 또 장점이, 중국이 이 데이터 수집이 너무 용이하죠. 한국은 이제 개인정보가 너무 깐깐한데 중국은 뭐
국가에서 이거 장려하고 있으니까 수집하는 게 중요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아까 막 앞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이 이제 카피를 엄청 잘하잖아요. 카피를 잘하는데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거는 좀 맨날 카피캣들.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잘 된 거 빨리 카피해서 하고 빨리 그래서 뭐 혁신이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국 내에서 카피한 업체가 수십 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지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. 수십 개. 카피한 애들이 뭐 한두 개면은 뭐 몰라도 이게 수십 개가 또 카피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오히려 원 카피보다 더 잘 만드는 거예요. 아마 뮤지컬리를 베껴서 그 틱톡이라는 서비스가 원래 미국에 뮤지컬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베껴서 낸 게 뮤지컬리 그 틱톡이었는데 비슷하게 또 그때 당시 수십 개 생겼었거든요. 근데 자기들끼리 아까 말씀하신 뭐 3교대하면서 개발하면서 계속 데이터 보고 수정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결국 틱톡이 더 써보면 더 좋거든요. 더 재밌거든요. 그러니까 뮤지컬리도 인수하게 되고 미국의 원래 서비스도. 그래서 이게 축적에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진화를 통해서 또 산업이 오히려 더 빨리 진보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저는 옛날에 그냥 기사 볼 때 기술이 앞서 있네 이렇게 넘어갔는데 단순히 기술이 앞서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빈틈없이 축적시키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여기서 축적된 거를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앞서 말했던 결국은 이게 작동하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속도를 옛날에는 이제 금융 자본으로 빨리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경쟁하면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봐도 IT 격차가 그러니까 IT 격차라는 게 어플리케이션, 고객단에서 쓰는 게 고객 경험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. 한국이랑 중국이랑. 근데 그게 이런 데서 발생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거 아닐까. 그래서 저도 이번에 또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버 쪽으로 계속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데이터를 축적시킬 것인가. 이제 요양보호,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실버 요양보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그냥 사라지잖아요. 대부분. 그냥 케어하고 끝나는 거니까.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제일 많이 축적시키고 여기서 그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시킬 수 있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사고를 하고 사업을 해야겠구나. 그래야 다른 경쟁사들에 대비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구축이 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된 데이터를 빈틈없이 축적시키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로봇 그것도 실패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까 한국에서 하는 로봇팔 커피나 이런 거는 실패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망하는 것 같아요. 그 카페 그냥 망하겠죠. 그냥 컨셉추얼하게 했으니까. 근데 하이디라운은 그 망해도 상관없거든요. 왜냐면은 이미 자기들이 그 산업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자기들의 강력한 기반 산업을 바탕으로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첫 반부터 완벽한 로봇을 만들진 않았겠죠. 근데 계속 끊임없이 실패를 하면서 계속 점점 더 발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좀 생존해서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